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은요, 서정갈래 중에 하나인 서정시이고요. 형식이 없는 자유시입니다. 대장간의 유혹은요, 관념적인 의미를, 관념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것을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어디에서, 이거 제목이 뭐였죠? 대장간의 유혹이었죠? 대장간에서 무쇠가 뭐냐면은요, 철이에요, 철. 무쇠낫과 호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쇠낫과 호미를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시를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에서는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나오는데, 무쇠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미, 얘네들은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이 시에서 하는데, 얘를 대장간에 있는 무쇠낫과 호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어 라는 다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털보네 대장간이 나와요. 털보네 대장간하고 그 다음에 호미하고 무쇠낫하고 대비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 현대 아파트? 이런 애들이 자본주의 시대 때 정체성이 없는 거? 무가치한 거? 개성이 하나도 없는 거. 이 개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몰개성이라고 해요. 개성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상식. 몰상식이 무슨 말이에요? 상식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해 한번 볼게요. 현대 자본주의 시대 때 이 시를 보면 자기 방성을 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문명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도 역시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무엇 같아요?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고 개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거죠.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굉장히 어떻게 장은 정신으로 뚫다 지금의 도시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전통 방식의 막 무쇠를 어떻게 빨갛게 달궈가지고 만드는 전통 방식의 대장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인간의 여기 손결, 그 다음에 숨결, 땀과 영혼까지 밴 이 모든 게 혼연일체가 돼서 결국 뭐가 만들어집니까? 네, 당연히 요놈이겠죠.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이런 무쇠낫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로 만들어진 낫, 막 두들겨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살리는 이 장인 정신에 깃든 물건, 이런 애들 이 농기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바램이 나온 게 바로 이 대장간의 유혹인데요. 결국 시적 화자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대장간에서 무쇠낫과 호미를 만든 과정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장간 유혹이라는 것은 고도로 도시화와 현대화와 문명화가 이루어졌어. 얘가 이루어진 1990년대에 창작된 시인데,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고 화자가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적 화자가 있어요. 이렇게 화자가 있는데요. 시적 화자가 어떤 존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무엇? 호미. 그 다음에 무쇠, 낫.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간. 이런 애들을 가치 있는 존재. 왜? 개성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있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대량 생산한 존재가 바로 뭐? 똥덩이랑 그 다음에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존재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털보네 대장간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저랑 시를 한번 천천히 분석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라고 했네요. 무슨 말이에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서 한꺼번에 싸게 사서 이거 뭐냐면은 정성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싸게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한 까닭에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네, 1행과 2행에서는 대량 생산한 물건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마구 막 써. 그러다가 망가지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망가지면 고쳐 쓰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플라스틱 물건 직접 만들지 않은 거죠. 싼 거죠. 마구 쓰는 거죠. 쉽게 버리는 물건이에요. 가치가 낮다라는 거고 얘는 모두 현대인의 문명의 속성. 현대인의 문명의 속성이 그럼 무엇입니까? 네, 편의성.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고요. 여기도 나와 있어. 일회성. 일회적인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가치가 아니라 단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많이 싸게 산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되게 획일적인 가치.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얘들이 물건을 만들었으면서 얘들은 오직 그냥 뭐에 지나지 않아요? 물건, 도구에 지나지 않고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몰개성 같은 존재로 얘가 바로 시적 화자가 비판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여기서의 표현상의 특징은 처럼처럼 지금 직유법, 비유법을 활용했다라는 거고 마치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어.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뜻이죠. 자신의 삶이 뭐로 여겨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거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나는 당장 어디에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 나는 내려버리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행에서 몇 행까지? 6행까지는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한 삶을 나는 싫어한다, 거부한다 라는 뜻입니다. 2연 볼게요. 현대아파트가 들어갔으면서 현대아파트는 브랜드가 아니라요. 여기서 현대식 건축물이 현대식 아파트가 그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가 들었으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즉 현대 문명의 상징인 아파트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물이 여기서 도시화의 산물이 바로 현대아파트죠. 도시화의 산물이 들어서면서 홍은동 사거리는 실존하는 공간이에요. 사실적이고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 지명을 활용해서. 즉 구체적 지명 진짜 있는 곳이에요. 지명이라는 것은 오지명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하고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서 뭐를 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사실성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어, 홍은동에. 그런데 지금은 없는 곳. 무엇 현대 아파트와 플라스틱 물건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짠짜잔 짠짠짠짠짠짠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빡규, 내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7행에서 9행까지 시적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털보네 이 대장간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가치 있는 곳을 만들어내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진 공간, 즉 전통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공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네, 와, 막 이게 풀무질이 뭐냐면은 막 공기를 막 넣는 거죠. 공기를 넣으면은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겠죠?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라 그랬는데 이 시우새처럼 또 직유법을 쓰셨는데 무새를 이렇게 만드는 시우새는 무새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에요. 쇠붙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풀무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무질은 어디서 쓰냐면 대장간에서 자주 쓰는데 대장간에서는 불이 꼭 필요하니까 결국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는데 그게 풀무질이고요. 그다음 풀무는 풀무질을 하게 하는 도구고요. 시우새는 그냥 쇠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자가 자신을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그러니까 자신을 시우새에 빗댄 거죠. 마치 불 속에서 쇠를 단련하시듯이 자신을 단련하고 싶은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 막 무쇠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든 쇠붙인데 나를 달궈서 나를 단련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모루 위에 별이고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여기 뭔 말이냐면 여기 아까도 시우새도 좀 어려웠고요. 대장간에서 쓰는 옛날 말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풀무질도 좀 어려웠고요. 모루란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숫돌 이런 말이 있고 또 별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별이다부터 볼게요. 별이다라는 것은 별였어. 칼을 별였어. 버린 게 아니라 별이다예요. 불에 달군 다음에 두드려. 그런 다음에 날카롭게 만드는 것을 별이다라고 하고요. 숫돌에 갈아. 이거는 단련되는 과정을 숫돌에 간다고 하고요. 모루는 뭐냐면은요. 쇠를 이렇게 대장간에서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쓰는 쇠로 된 그 받침대라, 그러니까 쇠받침대, 책받침이 아니고 쇠받침대를 모루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나를 단련하도록 시우새처럼 비유법 달궈버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모루 받침대 위에서 나를 어떻게 벼려 단련시켜 날카롭게 만들어 숫돌에 갈아 나를 단련시켜 시뻘한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어. 결국 나를 대장간에서 단련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볼게. 그럼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대량 생산된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를 뭘로 만들고 싶어요? 네, 여러분 혹시 무쇠 호미 보셨나요? 네, 무쇠낫으로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 무쇠낫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무쇠낫으로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풀무질로 이글버그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숫돌에 갈아. 이 모든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시퍼런 시각적 이미지 무쇠낫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즉 날이 서 있는 생생한 삶,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을
비유해서 플라스틱과 완벽하게 대비된 존재가 바로 무쇠, 낫인 거죠. 그러니까 개성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왜? 날이 서 있어. 생생할 정도로. 그래서 시적화자가 아까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어. 내 삶이 마치 무가치해.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자본주의 하나의 상품이야. 그게 뭐였어? 플라스틱 물건이었잖아요. 그 물건처럼 내가 정말 더럽게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나는 뛰어내리고 싶은데 나는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요? 털보네 대장간 지금은 없지. 홍은동 사거리에. 왜?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근데 나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숫돌에 갈아버리고 싶어. 무가치한 삶을 가치 있게 단련하는 난 과정을 풀무질에서 시우새처럼 모를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가지고 나는 무가치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과정을 겪고 싶어. 그럼 여러분 무쇠 풀무질에서 시퍼런 여기 시퍼런 무쇠낫으로 되는 과정 전까지 숫돌에 가는 것은 바로 이거 비유예요. 뭘 비유하는 걸까요? 내가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되기 위한 그 단련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나는 마침내 어떤 게 돼요? 무쇠낫이 되는 거죠. 이 무쇠낫은 것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의 존재인 거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정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결코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졌어요? 와, 이번에는 뭐 만들어졌나? 하나씩 꼬부랑 호미가 만들어졌어요. 역시나 꼬부랑 호미도 시퍼런 무쇠난도 털보네 대장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 모두 다 가치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통사군조가 좀 종결어미가 좀 비슷한데요. 고싶다라 그랬거든요. 뭐뭐 하고 싶다.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운율감도 형성되네요.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적화자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도 보시면 호미가 소나무 자루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궈진 좀 꼬부라진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호미거든요. 근데 이게 소나무로 이게 나무인데 이게 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송진이 뭐냐면 소나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면 송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라는 게 뭐냐면은 호미 자루에서 송진이 흘러내린다라는 건데 왜냐면 이 호미가 지금 막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이 흘러내릴 정도로 나는 새롭게 만들어졌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는 거야. 결국 나는 꼬부란 호미가 되고 싶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거죠. 그리고 송진을 흘리면서라는 것은 이 호미가 막 뭐 했다? 만들어졌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지고 반성과 성찰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까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직지사 해우소? 직지사 해우소? 직지사는 절 이름이에요. 실제 있는 절인데요. 경상북도의 김천에 있어요. 해우소? 해우소는 뭐냐면요. 화장실이에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곳이에요. 네.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이게 지옥이죠.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즉 직지사에 있는 변소에서 응가를 싸면 저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내가 똥덩어리로 느껴질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적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마지막 연애 온통 부끄럽고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까지 반성하고 성찰하잖아요. 시적 화자가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직지사 화장실에서 응아를 쌌을 때 하강적 이미지, 버려지는 이미지인 하강의 이미지로 자신의 삶을 똥덩어리, 플라스틱처럼 무가치한 삶이라고 비유했어요. 이거 비유한 거에 똥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자신의 삶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그러니까 똥덩어리도 역시나 무가치한 존재인 거죠. 플라스틱 물건하고 비유법, 직유법 했고요.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는 떨어지고 싶다 그랬거든.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딘가 걸리고 싶대. 네. 왜 이래요? 이번에는 왜 걸리고 싶어 할까? 길을 멈추고 문득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여긴 어딘가 걸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고 있다로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행하고 육행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7행과 9행에서는 어디? 털보네 대장간으로 찾아가고 싶다고 하고요. 10행에서 여기 18행까지는 어디? 뭐가 되고 싶어요? 네. 여기 무쇠나사구, 그 다음에 소나무 자리에서 만들어진 이 꼬부랑 소미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마치 자기가 직지사 해우소에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딘가 걸리고 싶어. 나는 당장에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즉 반성적이고 비판적이면서 의지적인 시인 이 시는 가치 있는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시고요. 관념적 대상인 가치 있는 삶을 구체적 행위, 무엇?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 뭘? 두 가지 만들었잖아요. 무쇠낙과 호미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뭐 고싶다, 뭐뭐 고싶다, 뭐뭐 고싶다라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오늘을 형성하고 역시나 가치 있는 삶을 지난 삶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하고 있어요. 어떤 무엇이 개성 있는 존재가 개성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을 형상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관념적인 의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 호미와 낫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